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반도체 관련된 기업만큼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투자에 필요한 정보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6일 파두 데일리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제가 좀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이 데이터 센터와 CXL 요 두 가지 정도 가지고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 큰 주제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소주제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플러스 이제 또 댓글 달아주신 내용들 부분 좀 궁금하신 부분들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같이 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같이 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응원의 댓글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영상 구독 시청 시간을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한 60% 정도 되시던데, 구독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전에 영상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좀 복습한다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적 관련된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렸으니까 내용 관련해서는 정말 간략하게만 포인트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년도 4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44억이 되었고, 이 매출액의 44억 중에 35억 정도가 SSD 5세대 이전에 이제 발주 나갔던 제품에 대한 수주가 발생이 되면서 매출이 났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7억 정도는 기존의 하이닉스 쪽에 이제 기존에 납품하던 SSD 모듈 관련한 제품, 그리고 나머지 이제 7억 정도가 기존에 납품하던 3세대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댓글에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제 3세대 제품 같은 경우는 팔면 팔수록 그 손해가 아니냐라고 좀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전에 이 3세대 같은 경우는 22년도 때 매출도 이제 발생을 했었고, 23년도 1분기 때 매출액이 계속 발생이 되었었는데, 그 적자가 났던 부분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구개발비 비용이 이 매출액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영업 적자가 났던 거지, 이 SSD를 판매를 했다고 적자가 나는 거는 아니니까 그 부분은 오해 좀 잡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년도 23년도 4분기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었는데 마이너스 200 한 30억 중에 여기서 한 75%에서 80%는 연구 개발 비용이니까 투자를 위해서 사용을 된 부분이니 뭐 크게 다른데 돈을 안 쓰고 연구 개발비로 사용을 한 거면 그나마 좀 낫다라고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달 이제 11월 달에 하한가 갔을 때 SK 하이닉스와 거래가 끊겼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메타에게 공급하던 SSD 컨트롤러가 이제 그 메타가 기존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AI 관련된 부분에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발주가 안 나면서 매출이 끊긴 거지, 기술력이나 하이닉스와의 관계, 그 다음에 메타의 관계가 끊겨서 거래가 매출이 발생된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에 이제 거래가 끊겼다라는 그런 약간 오보 비슷한 내용 때문에 하한가가 간 거였었지, 매출이 이제 그때 어닝 쇼크가 나면서 하한가 간 거는 아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난 영상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AD 테크놀로지 쪽으로도 매출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IR 자료나 정확하게 팩트가 점검이 되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마 파도가 한 4.5% 종가로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그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 센터
이제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했을 거라는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린 부분인 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일에 거의 5억 원 가까이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한다라고 이제 뉴스 기사가 나왔었는데, 요 부분, AI 데이터 센터 요 부분이 좀 궁금하실 텐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AI 데이터 센터랑 그 다음에 기존의 메타가 그 이제 파도 SSD 컨트롤러를 사용을 해서 있던 게 이제 일반 데이터 센터라고 한다면은, 음,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AI 데이터 같은 경우가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전기 쪽으로 했을 때 전력량이라든지 발열 이쪽 부분이 좀 더 확실히 많기 때문에 설계 자체가 좀 다른 걸로 좀 판단이 되어지고,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하더라도 SSD 컨트롤러는 사용이 되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AI 데이터 센터에는 SSD보다는 CXL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저는 이제 제가 공부를 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초기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SSD도 들어가지만 얘는 좀 후순위라고 좀 생각이 들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GPU, 그 다음에 HBM 이런 이 두 가지 주요 제품들이 가장 돈이 많이 사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공급받기도 어려운 제품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돈을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이쪽으로는 뭐 SSD나 CXL은 좀 더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좀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곤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도 이 GPU나 HBM 쪽으로 이제 돈을 많이 쓰고, 기존에 사용을 하던 데이터 센터는 투자를 좀 미룬 상태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린 부분은 이 이제 AI 관련된 투자가 끝나고 나면은 결국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투자 이제 돈의 흐름이 산업이 거기 쪽으로 집중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가 결국에는 또 투자가 이루어질 거다. 제일 마지막 분야 쪽에서 데이터 투자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계속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시점은 언젠지는 저도 모르죠. 그런 산업 동향이나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고, 저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 확인을 하고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는 거지, 이게 언제다라고는 저도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AI 데이터 센터가 지속적으로 된다면은 SSD가 좀 더 계속해서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같이 파도가 뭔가 매출이나 실적을 같이 내려고 한다면 여기서 CXL이 컨트롤러가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CXL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SSD 사용하는 그 자리에다가 SSD를 뽑고 나서 CXL을 꽂아서 사용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 센터 AI 쪽으로 좀 더 이 산업이 장기화 지속화 된다고 한다면 CXL을 좀 더 빠르게 해야지 매출을 빠르게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게 아니라면 데이터 센터로 다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투자 이쪽으로 흐름이 흘러갔을 때 다시 한번 파도의 실적이 나오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들을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 뿐인 거지, 이 시점이 언제다, 뭐가 어느 쪽으로 산업 방향이 이동할 거다라는 점은 그 부분은 말씀 못 드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주저리주저리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소식이 나오기 전에 차트가 이제 주가에서 먼저 좀 방향이 움직이겠죠. 일단은 오늘 그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 돌파를 했는데, 저는 이 가격대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계속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은 주봉 11선, 이 초록색 선이 주봉 11선인데 장중에 잠깐 돌파를 했었습니다. 이 주봉 11선 가격이 22,250원 정도 안착만 하면 됐는데, 이 주봉 11선이 지금 22,050원 가격인데,
오늘 장중에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22,15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으니까 결국 돌파를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이탈한 시점으로부터 해서 보통 한 8개 봉, 그러니까 한 2달 정도는 이 아래쪽 선에서 이동을 하다가 돌파할 확률이 높다라고 했었고, 지금 벌써 이제 한 6주 정도 지났네요. 그래서 이제 곧 돌파할 시점이 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 이후에 이제 한 3만 원 쪽으로 돌파하러 갈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또 봐야죠. 주식이 참 항상 어려운 게 제 생각 한 거 이외로 항상 한 발짝 더 앞서 나가고, 생각지도 못한 재료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기도 하고 하락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현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세우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꾸 저보고 추가 매수 안 하냐고 얘기하는데, 한 주 샀던 거는 그때 이제 주주로서 이제 파주 기업 방문을 하려고 한 주 샀던 거고, 뭐 사자마자 뭐 주가 하락했다는 거는 그냥 이제 농담인데, 그거를 뭐 가지고 뭐 주주 놀리냐 장난하냐 뭐 이렇게 뭐 받아들이면 그거는 약간 좀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누가 봐도 이제 농담인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다들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냥 농담을 했다라고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은 거의 6주 만에 주봉이, 양봉이 이제 출현을 했는데, 이제 이게 좀 이제 변곡점을 좀 지났다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고, 왜냐면 계속 좀 가장 큰 리스크였던 실적이 발표가 됐고, 그래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은 이미 여기서 실적이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주가가 이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진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같이 저랑 지켜보면서 이슈 있는 사항들, 그리고 기업계 관련된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제가 공부하고 확인된 내용 있을 때마다 바로 공유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제 영상 같이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들 주말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